안녕하십니까? 가인지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인지 경영이란 무엇인가, 가인지 경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실행해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것, 돈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역시 돈을 목적으로, 즉 월급을 목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업을 만들고 또 운영해야 될까?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에 관해서 굉장히 단순한 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이윤은, 즉 돈이 남는 것은 내가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추구해 주었다는 결과물로 고객이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설렁탕 한 그릇을 판다 하더라도 이 한 그릇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렁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설렁탕을 먹는 고객들이 정말 맛있고 즐겁고 분위기 있게 이 한 끼 식사를 즐기도록 한다는 고객 가치에 충실할 때 결국은 기업의 존재 목적, 설렁탕집의 존재 목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목적, 고객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목적이 충족될 뿐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맛있는 설렁탕을 주었을 때에 이윤도 남게 된다는 매우 단순한 경영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지 경영의 첫 번째 가치 경영은 바로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면 경영자가 자기 혼자 열심히 일을 할 때 제조업 기준으로 연매출 약 20억에서 40억 정도까지는 열심히 결과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2명 혹은 10명, 20명 늘어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멤버들, 즉 직원들이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 그리고 같은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경영자만 그럴 뿐 아니라 직원으로 직장을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입사원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결과물을 내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조직에서 신입사원에서 대리, 과장, 팀장이 되면서 무엇을 요구받게 됩니까? 너 혼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너의 팀원도 잘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요구를 여러분은 받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내가 잘하는 것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잘하게 하는 것,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도록 하는 지식, 이 이슈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와 관련돼서는 미리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는 왜 리더십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을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사업이란 자기가 하는 것을 말하고 경영이란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가인지 경영의 두 번째 주제인 인재 경영에서는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고 함께 일하거나 성장을 시키되 함께 일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다 인재 경영이 아닌데요. 잠시 후에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가치 경영이란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일한다. 인재 경영이란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한다. 마지막 지식 경영을 이야기할 텐데요. 가인지 경영의 마지막 3단계인 지식 경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알루미늄 샤시 사업을 하는 한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매출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중국 업체들이 너무 저가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공간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는 상당 부분 타당하고 옳겠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로서 그렇게만 대답하고 끝날 일은 아니죠. 물론 그 경영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 대안들을 함께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고객 탓, 시장 탓, 경기 탓, 해외 상황 탓, 값,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성과가 나거나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그 성과는 재생산과 확산, 즉 내가 그 성과를 다시 반복해서 내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성과를 낼 때에 외부적인 환경이나 운이나 혹은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업부가 영업을 할 때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생산부서가 품질을 관리할 때, 물류부가 비용을 절감할 때, 기획이나 인사 혹은 재무 총무부서가 자신의 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때에 무엇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대상들은 사실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통신 기술도 역시 지식이라고 하는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화했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건 역시 무형의 지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 모래에서 유리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 이거 역시 지식으로 존재합니다. 커피가 있으면 맛있게 갈아서 그것을 향과 맛이 나는 아주 좋은 음료로 만들어내는 바리스타의 경우도 그 사람을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경영이란 지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지 경영, 즉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이 세 가지 경영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인지 경영이라는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지식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실현시키는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경영을 우리는 가치 경영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재 경영이라고 하고요. 피조 세계에 쌓여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식 경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가치 경영은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인재 경영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지식 경영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지 경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치 경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경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가치, 즉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왜 존재하며 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경영을 실천하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업이 이윤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윤보다 우선적이 되는 어떤 가치를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기업의 비전과 미션, 스피릿, 핵심 가치, 이런 요소들이 되겠죠. 두 번째, 고객과 이웃을 섬기는 것, 즉 서비스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런 표현도 종종 쓰게 되죠. 세 번째, 조직이 가진 핵심 가치를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조직 내 헌법이 있습니까? 헌법이 없다면 사장님이 그 왕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자는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먼저 지키며 헌법에 대해서 먼저 순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온 직원들 모두가 민주국가에 사는 국민들처럼, 왕정시대를 살면 사는 어떤 백성이 아니라 민주국가를 사는 국민처럼 그렇게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차별화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문화를 만드는 것, 조직 문화를 갖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고객이나 파트너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필립 코틀러가 말한 마켓 3.0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치는 나 혼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고객 혹은 파트너들, 협력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경영을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런 가치 경영을 실현하는 조직의 특성은요,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조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우리 회사는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 회사는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명절 때 삼촌, 고모, 언니, 누나, 조카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회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은 가치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돈 얼마 받니, 퇴근은 빨리 하니, 너희 회사는 규모가 얼마나 되니, 이런 이야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가치가 분명한 회사라면 그런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조직의 구성원의 리더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어떤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후배 사원들에게 롤 모델이 된다는 거죠. 왜냐? 왜 성장했냐면 그 사람이 성과를 내서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수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조직에서 경영자가 존경받고 또 롤 모델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치 경영을 가진 조직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직의 구성원들의 로열티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속 연수가 높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사명감과 어떤 목적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피터 드러커는 비영리 조직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왜 비영리 조직이 영리 조직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일할까? 연구를 한 결과,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히 비영리 조직의 경우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투철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신도가 높더라라는 이야기 있죠.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죠. 가치 경영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착, 열정, 조직 가치에 대한 몰입, 문화에 대한 헌신도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죠. 인재 경영인데요. 인재 경영은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하는 경영입니다. 사람은 어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켜 그를 통해 일한다기보다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재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경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 경영은 아까 말씀드릴 때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로 모이면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영자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인호 씨의 소설 거상에 나오는 것처럼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영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죠.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장사는 경영이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험적으로 제 주변의 경영자들이나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바로 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유일한 정당성, 즉 우리가 조직으로 모여서 일하는 유일한 정당성은 각 사람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난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혼자서 살도록 창조되어지질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근데 한편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내가 있어서 함께 일함으로써 내가 가진 강점이 극대화되고 약점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직, 팀으로 모여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인재를 발굴하고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들, 또 뽑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뽑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력시장 혹은 일자리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인재경영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전적인 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인지 오보에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인지 잘 구별을 해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도록 하고 오보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보에를 연주하게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의 강점을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바이올린인지 오보에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달성하라고 이야기하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인재 경영에서는 출발점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먼저 발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각 사람은 상호 비교가 아닌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인재 경영의 방법론입니다. 어떤 동일한 표준을 놓고 그 표준에 누가 먼저 달성했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제안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내 교육의 핵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인재 경영이죠. 네 번째는 인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상 시스템, 포상 시스템, 문화, 어떤 교육, 사내의 어떤 움직임, 이런 모든 어떤 흐름들을 인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어떤 씨앗이 심기었을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죠. 마지막으로 인재경영의 다섯 번째는 제자 양육 방식을 선택해서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재경영을 한다 그러면 사내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강의장을 만들고 교실을 만들고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어떤 표준화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이미지화 하는데요. 실제로 인재경영의 현장은 교실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커리큘럼이 아니라 개별화이고요. 지식 전수가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사이플링된 어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양육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인재 경영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 경영을 하는 조직의 장점은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부가가치에 관심이 있고 점점점 인당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이죠. 또 조직 내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지식이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가르치는 문화, 배우려는 문화가 있는 거죠. 또 사내에서 발탁하는 인재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람들이 최소화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리더들이 또는 핵심적인 포스트에 사람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조직에 바람직한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고요. 향후에는 지식조직처럼 역삼각형 형태의 지식조직처럼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 이야기죠. 지식경영이란 지식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재생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것도 역시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때의 지식이란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현장, 고객을 만나는 현장에서 재생산과 확산 가능한 성과,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과를 냈는데 왜 성과가 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성과를 일회적으로 냈을 수는 있을지언정 재생산과 확산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다, 장님이 문고리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 그 장님 또다시 그거 해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지식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왜 그 성과를 냈는지에 관한 자기의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면을 잘 끓여서 먹는 법,
이야기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라면을 잘 끓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끓여봐 한다면 아마 맛있게 라면을 끓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피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커피만 하나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이 커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만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커피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해서 갈아서 말려서 그것을 이렇게 차처럼 마신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콜드브루 방식으로 혹은 드립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 먹는 것이 확산됐고 오늘날 거의 전 세계인들이 문명국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먹는 커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죠. 커피라고 하는 나무가 만들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이지만 인류가 커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좋은 분위기의 향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은 불과 오늘과 같은 형태로는 몇백 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한 사람은 엄청난 고객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 고객 가치의 결과 많은 이윤도 창출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피조 세계에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먼저 발견하고 고객에게 가치 있게 제공하는 사람이야말로 지식인이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윤을 갖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운이나 속임수에 의한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자꾸 속임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을 때 컨닝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고객에게 정확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 고객에게 페이킹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게 되는 법이죠. 그러므로 운이나 속임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지식을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과는요, 이 세계에 담긴 창조주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왜곡과 중독으로부터 이 세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야말로 지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횟집에서 수족관의 물고기들을 수족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염산 처리를 하거나 그 안에 락스를 집어넣은 그런 텔레비전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오죽했으면 그 횟집 사장님이 거기다 락스를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횟집 사장님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런 속임수, 왜곡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 즉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물고기가, 횟감인 물고기가 싱싱하게 자연 상태에서 있으면서 이 수족관도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로, 분명히 답은 있을 거야, 아직 내가 모를 뿐이야 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지식을 발견하는 노력을 했다면 그런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업무 현장에서요, 어디 그 횟집의 사장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업무하고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사실은 이 지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속임수를 쓰고 싶고 운에 기대고 싶고 또는 왜곡하거나 중독의 문제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식을 통한 경영, 지식을 통한 성과는 아주 중요하게 되죠. 지식경영을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신의 과업을 개발해서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지식을 발견해가는 어떤 탐험가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자의 지식을 발굴하고 팀원과 혹은 조직과 공유하며 그것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발굴, 공유, 확산의 가치이죠. 네 번째, 조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가는 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지식을 조직 내부에만 두지 않고 외부로 확산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지식경영을 진행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각 개인들이 해야 될 지식의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즉 과업과 지표가 명확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지식을 발견해야 할지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이야기죠. 또 자신들의 각자 가진 과업은 어떤 업무 수행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즉 지식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조직은요, 지식의 창출, 공유, 확산, 재생산 혹은 보상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갖춰가는 조직이고요. 또는
이런 일 자체를 통해서 배워가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바로 지식경영을 하는 조직입니다. 오늘날 이런 조직들은 조직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큰 기업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M&A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조직이지만 이 조직이 가진 지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 자체의 지식은 기업의 무형적인 자산의 제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경영을 하는 조직의 강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 가인즈 경영은 가인즈 경영을 실천하는 로드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심원상에서요, 가장 1단계로 해야 될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치 경영은 크게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직 가치와 문화입니다. 가치 경영이란 조직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시행되고요. 이 두 개의 과목별로 1과부터 7과까지 총 14개의 과목이 가인즈 경영 실천 메뉴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 경영은 역시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시스템과 인재 양성, 시스템과 양성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두 개별로 7개의 과목에 있어서 총 14개의 과목을 우리가 구성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지식 경영은 역시 학습 조직과 혁신 지향 이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이야기이죠. 이거 역시 7개씩 해서 14개, 총 합쳐서 42개의 어떤 가인즈 경영 실천 메뉴판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가인즈 경영이란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이 있습니다. 가치 경영이란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며, 인재 경영이란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지식 경영이란 지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즈 경영은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구별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나 수만 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겠다, 혹은 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경영의 방법론입니다.